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8세가 된 은퇴자 김재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보다 더 젊은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처럼 후회 없이 노후 준비 잘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내 얘기만은 아니겠구나. 제가 국민연금을 처음 알게 된 건 30이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장에 다니던 시절 월급 명세서를 보며 이건 왜 떼가지? 국민연금? 나중에 준다고? 그때는 사실 그 돈이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노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장모님 병원비까지. 제 노후는 항상 나중에 생각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60세.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은퇴 통보를 받았던 날, 책상 서랍에 남겨진 마지막 월급 봉투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현실적인 노후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있잖아. 그 한 줄기 희망이었던 국민연금. 하지만 그걸 언제부터 받느냐는 문제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60세 되면 받는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그 돈 빨리 받는 게 낫지, 더 늦게 받으면 못 받게 될지도 몰라. 심지어 어떤 분은 나라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뭐 믿고 늦춰? 라고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80살까지 살 수 있을까? 수령을 미뤘다가 갑자기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지금 당장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서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늦게 받을수록 이득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걸 처음으로 전략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실질적인 자산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단 1년만 미뤄보자. 그리고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제 노후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때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게 저에게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여러분께 솔직히 나누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국민연금, 단순히 언제부터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야 내 인생이 가장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부모님, 은퇴를 앞둔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딱 10분만 투자하면 인생 후반전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노후 재정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는 뉴스보다도 이런 영상 하나에서 얻어지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으면 실제로 얼마를 더 받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조금 더 주겠지.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60세부터 받는 사람보다 매달 36%를 더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100만 원 받을 걸 136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432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 이어지는 겁니다. 어떠세요? 조금씩 궁금해지시죠?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빨리 받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상담한 실제 사례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국민연금 받는 타이밍 하나로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정말 다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고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진짜 운이 좋은 줄 아셔야 해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국민연금 잘못 받아서 병원비도 감당 못하고 자식한테 눈치 보며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미리 알았을 뿐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미래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설계도 같은 영상이에요. 시작이 반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 그리고 수백 명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연금 전략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국민연금 최적 수령 전략은 단순히 숫자 계산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제 사례와 제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한 방법입니다. 이 4단계를 알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받을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세부터 받는 게 내 돈 빨리 찾는 거니까 이득 아니야?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모르는데 빨리 받는 게 낫지.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연금 수령을 1년만 늦춰도 연금액이 무려 7.2%씩 인상됩니다. 5년을 늦추면 총 36%가 증가하죠. 예를 들어 60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5세부터 받으면 매달 136만 원, 1년에 432만 원 차이입니다. 이게 10년이면 4,320만 원, 20년이면 거의 9천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죠. 놀랍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연금공단에 가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지인들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70대는 예전 50대고 80대는 이제 일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중 30% 이상이 85세 이상까지 생존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누가 더 오래 사느냐가 그대로 연금 수익률 차이로 이어집니다. 60세에 빨리 받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내 건강 상태와 수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60세부터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게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그 선택은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익숙해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국민연금을 전략적으로 받으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이 되면 신청하고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그리고 몇 살까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60세부터 받는 건 말 그대로 수십 년치 돈을 손해보는 것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2세 어르신 한 분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양호하고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쯤 매달 3,040만 원은 더 받고 있었겠지. 이건 단순히 돈이 아깝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자립이 되고 결국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이제는 연금 수령 시기를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그럼 늦게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건강에 확신이 없거나 은퇴 이후 소득이 완전히 끊긴 경우라면 오히려 빨리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분히 미룰 수 있었던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또는 불안해서 먼저 신청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이밍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한 해 차이가 단순한 12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을 지탱할 월 생활비의 차이로 돌아온다는 것. 그걸 이해하고 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내가 잘만 다루면 평생을 책임지는 연금 자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략. 수령 시기에 따라 생기는 연금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것. 이게 바로 국민연금 전략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뒤에서 아무리 관리 잘해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국민연금 생각보다 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전략, 내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연금 전략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여기서 끊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연금을 언제 받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 수치와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제 건강은 어떤지, 나는 앞으로 몇 년이나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연금이 꼭 필요한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연금 수치를 외워도 결국은 남 얘기에 그칠 뿐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연금을 당장 받아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퇴직했지만 아직 부수입이 있어서 연금 없이도 몇 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이 꼭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10년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면 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63세 여성분은 60세에 퇴직하고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한 덕분에 매달 약간의 월세 수입이 있었고 남편과 본인 모두 건강검진 결과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60세부터 연금 받으려고 신청서를 작성해뒀지만 제 조언을 듣고 2년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당초보다 매달 27%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연금 수령 시기 딱 2년만 늦췄는데 앞으로 내 평생 매달 더 여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내가 정말 당장 연금이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할 것은 생활비 구조입니다. 60세 이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오히려 의료비, 식비, 여가비 등 생각보다 줄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달 커피값, 외식비, 쇼핑비만 조금씩 줄여도 5년간 연금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뒤 더 큰 연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죠.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건강이 양호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이나 부수입이 있다면 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수입이 전혀 없다면 빨리 수령하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판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지금부터 단 한 번만이라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국민연금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 연금을 빨리 받았다가 후회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늦게 받았다가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은 돈이 들어오는 게 좋아 보이지만 노후는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금은 급할수록 천천히 결정해야 한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결과지가 지금 연금 전략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문서일지도 모릅니다. 혈압, 당뇨, 관절, 심혈관 문제 없이 체력도 아직 괜찮다면 그건 말 그대로 내 몸이 나에게 준 연금 보너스예요. 이런 건강이 있다면 연금은 조금만 늦춰도 그 이득이 평생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숨은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배우자의 연금입니다. 본인의 연금뿐 아니라 배우자 연금의 수령 시기와 조합도 전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한 분은 빨리 받고 한 분은 늦게 받아 소득 흐름을 분산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2세, 아내가 59세일 때 남편은 63세에 수령을 시작하고 아내는 65세까지 연기해서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구조로 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쪽의 연금이 줄어들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보완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퇴직금, 소액의 월세, 국민주택 임대수익, 공공근로 등 소득의 조각들을 잘 엮으면 60세, 65세 사이의 공백기를 무리 없이 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흐름을 놓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연금은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60세에 그냥 받자 하고 시작하면 65세에 그때 좀 더 기다릴 걸 해도 이미 늦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몇 달 안에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떤 68세 어르신은 당시에 연금을 연기하지 않았던 걸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선택 하나가 지금 내 노후 전체의 여유를 앗아간 것 같아. 이 말이 너무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되도록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지금 58세든 62세든 64세든 이 전략을 알았을 때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전략은 이것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 현재와 미래의 지출 구조, 배우자의 연금 상황까지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정하라. 그냥 다 같이 60세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기준으로 받아야 할 시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연금 수령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고민, 바로 그 사이 5년 뭘 먹고 사냐? 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 속 돈 흐름을 설계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연기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전략, 국민연금 연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소득 공백기 5년 전략. 즉, 연금을 늦추고 싶어도 그 사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드릴 차례입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을 늦추면 많이 받는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그 사이에 뭘 먹고 살아요? 맞습니다. 현실이죠. 60세 이후 정년 퇴직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끊깁니다. 근데 연금은 65세부터 받겠다고 미루면 5년 동안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5년, 바로 이 시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의 5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평생 연금액을 결정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공백기를 대비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정기예금을 일부 쪼개서 60세, 65세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내 연금처럼 배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실전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마치 내가 미리 연금을 받는 것처럼 자산을 월 단위로 구조화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 수 있는 부업이나 임대 수익을 확보하는 것. 이건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방 1칸을 단기 임대하거나 작은 창고 공간을 월세 놓거나 지역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하루에 23시간 정도 가능한 알바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월 5,07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 정도만 있어도 연금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1세 남성분은 퇴직 후 1년 정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도서 정리 알바를 하게 됐어요. 주 3일 근무, 하루 3시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이 덕분에 연금 미룰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심심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 우리는 은퇴하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교통비, 옷값은 줄어들지만 의료비, 여가비, 간식비는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65세 이후의 지출은 유지하되 6,065세의 지출은 전략적으로 줄이세요. 불필요한 보험 정리, 외식 줄이고 집밥 늘리기,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 교통카드 대신 시니어 교통 혜택 활용. 이렇게 하면 적게는 월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5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앞으로 30년 동안 당신의 생활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버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연금 수익률을 최대화하는 투자 기간입니다. 연금을 늦출 수 있다는 건 노후 설계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 내릴 시간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몇 살부터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흐름과 리듬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의 전략을 갖추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이 남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타이밍뿐 아니라 연금 이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받은 연금을 어떻게 쓰느냐까지가 진짜 완성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후회하게 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연금이 평생 가는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금세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잘 쓰는 법, 저는 이것을 3분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 전체 연금의 50%는 생활비로 딱 고정합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기본 공과금 등 매달 꼭 나가는 고정비에만 사용하세요. 이걸 넘어가면 곧 적자가 납니다. 생활비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30%는 비상예비비 통장으로 따로 분리합니다. 의료비,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 집 수리, 자녀 요청, 병원 입원 같은 예상 못한 지출에 대비한 자금이죠. 연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지만 지출은 불규칙하게 터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막지 않으면 한 달 생활비를 다음 달로 당겨 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세 번째, 나머지 20%는 삶의 여유에 씁니다. 문화생활, 여행, 취미, 손주 용돈 같은 나를 위한 소비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전략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이 20%는 반드시 쓰라고 권합니다. 노후는 생존이 아니라 삶이어야 하니까요. 억지로 아끼고 억누르면 연금이 주는 의미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 20% 덕분에 내가 지금도 사람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분할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계획 없이 쓰지 말 것.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획 없이 쓰면 모자라고, 아무리 연금이 작아도 계획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매달 130만 원을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이 구조로 65만 원은 생활비, 40만 원은 예비비 통장, 25만 원은 손주랑 영화 보러 가는 날에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금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요. 이게 바로 연금의 진짜 쓰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연금을 언제 받을지, 어떻게 준비할지, 그 사이를 어떻게 버틸지, 그리고 이제는 받고 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모든 전략을 갖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주도적으로 설계했다는 자부심이고 내 삶의 후반전을 스스로 책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신의 국민연금 수령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팁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10년 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지금 마지막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대한민국 60대, 70대 중 단 1%만 아는 국민연금의 진짜 전략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4단계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라. 단 1년만 미뤄도 평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은 빨리 받는 게 안전이 아니라 오래 살수록 늦게 받는 게 이득입니다. 두 번째, 나의 건강 상태와 자산 구조를 체크하라. 건강하고 수입 여지가 있다면 연기를 고려하세요. 무조건 미루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소득 공백기를 미리 설계하라. 연금이 없는 5년을 버틸 수 있는 작은 소득과 소비 전략만 잘 짜도 평생을 더 넉넉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금은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받기 시작한 후엔 3분할 전략으로 계획적이고 품위 있게 소비하세요.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노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리듬과 호흡에 맞춰야 하는 평생의 설계도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동료에게 공유해 주세요. 정말 사소한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생 전략들만 골라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된 하루, 든든한 노후를 향해 함께 걸어가시죠. 감사합니다.